네, 반갑습니다. 약사 이진수입니다. 오늘 할 이야기 주제는 바로 이 비타민 D를 약사가 추천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타민 D라는 것은 참 많이 들어봤던 것 같은데 비타민 D는 왜 챙겨 먹어야 될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인이 드셔야 되는 영양제 총 6가지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오메가3, 두 번째는 비타민 D군, 그리고 마그네슘, 유산균, 비타민 D, 비타민 C 이렇게 되거든요. 그 중에 6가지 중에 하나인 이 비타민 D를 왜 먹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Let's get it. 이렇게 뉴스로 이야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마스크 안 쓰고 콜록콜록, 약국 방역 빨간불 주의보 이렇게 뉴스가 나오기도 했고요. 코로나 치료제도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팍스로비드라고 해가지고 유명한 코로나 치료제가 있죠. 근데 그것조차도 이제 품귀 현상을 일으키고 있고, 어린이분들도 이제 백일에나 이런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콜드연도 품절된다는 오늘 뉴스를 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약국에서 사가는 감기약들도 많고, 그 다음에 이비인후과나 내과나 아니면 소아과 이렇게 감기에 걸려서 오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거든요. 질병청에서는 이제 추가 공급도 하게 되고 마스크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사용하기를 권고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팬데믹 공포가 다시 한번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감기 같은 이런 면역력이 조금 약해졌을 때, 물론 이 비타민 D가 치료제는 아니겠지만은 뭔가 이런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지금 같은 시기에 가장 필요한 영양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타민 D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과연 어떻길래 이런 비타민 D를 권고를 할까? 여름 감기가 있죠. 날씨는 바깥은 더운데 우리는 안에서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거나 이런 버스나 지하철 아니면은 카페 안에서, 건물 안에서 봤을 때는 되게 찬바람을 직방으로 맞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온도가 이렇게 갑자기 낮아졌을 때는 감기에 걸릴 수 있는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역력을 높여줄 단 하나의 영양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비타민 D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약사님, 면역력에 이제 도움되는 비타민 D라고 하셨는데, 근데 저는 이 비타민 D라는 것은 이 골다공증에 도움되는 영양제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병원에서 이제 골다공증을 치료를 받는데 비타민 D를 복용하거나 아니면은 음료로 한 달에 한 번씩 고용량으로 드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타민 D는 누가 얼마나 섭취를 해야 될까라는 이야기를 저는 전해드릴 수가 있게 되는데, 6가지 카테고리가 이 비타민 D를 드셔야 되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암에 걸리신 분들, 두 번째는 면역력이 조금 약한 분들, 세 번째는 여성분들, 네 번째는 이런 결핍 위험군들, 다섯 번째는 근골격으로 앓고 있는 분들, 여섯 번째는 정신신경계,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비타민 D를 드셔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수가 있습니다. 2021년 영양결핍 상위 10항목 중에 환자 수 비율을 봤을 때 비타민 D가 결핍되어 있는 분들이, 환자분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다른 이제 영양 결핍이 있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비타민 D가 1등을 압도적으로 차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죠. 비타민 D 2000IU는 되게 높은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비타민 D 2000IU는 우유 5리터에 해당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하루에 우유 5리터를 마실 일은 진짜 없거든요. 저도 진짜 우유 마시는 거 좋아하거든요. 빵이나 이런 과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우유를 같이 먹기도 하지만, 사실 평상시에 그렇게 우유를 한 통 마시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리터를 마셔야 비타민 D 2000IU를 보급받을 수 있다.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런 비타민 D가 필요한 사람은 어떤 분들이냐라고 하는데, 아까 전에 이제 근골격계에 도움이 된다고 하잖아요. 즉 이 골격의 칼슘이나 밸런스를 유지하거나 뼈 성장과 재형성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가 바로 이 비타민 D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비타민 D가 부족해졌을 때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골연화증, 골다공증, 구루병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지만, 이런 골격뿐만 아니라 이 근육세포의 칼슘 유입이나 근육단백 합성에도 비타민 D가 굉장히 중요해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족하게 된다면 근육이 약화되거나 근육 통증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헬스를 좋아하시는 우리 헬창 여러분들에 한해서는 이 비타민 D가 부족해졌을 때 근육량이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최근에 헬스하면서 비타민 D를 많이 보충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런 근육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비타민 D를 꼭 드셔보셔라 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있고요. 또한 성장기 어린이 같은 경우에 이제 뼈 성장이 중요해질 수가 있잖아요. 보충해주는 데 있어서 우리 아이가 성장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양제는 바로 비타민 D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의 분들 같은 경우에도 비타민 D가 부족한 분들에 한해서는 비만 아동이 될 수가 있고, 특히 이런 비만 아동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D의 결핍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장기 어린이 같은 경우에도 비타민 D를 적극적으로 권해드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너무나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골절이 일어났을 때는 사망 위험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르신분들한테도 이런 비타민 D를 보충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도 논문으로도 나와 있기도 해요. 이런 나이가 들수록 뼈 손실 여부는 30대부터 이제 줄어든다라고 하죠. 제가 올해 30대인데 이제 뼈가 늘어날 일이 없습니다. 이제 부족해질 일만 남아서 저도 이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경우에 한해서 이제 이런 비타민 D를 빨리 보충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작년부터 영양제를, 비타민 D를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이런 30대부터는 저는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그 이전 이제 어린 친구들도 이제 성장기에서는 비타민 D가 보충해줘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30대가 넘어간 이후에도 더 이상 이제 뼈 손실이 되지 않게 막아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비타민 D를 공급해
보급해줘야 된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 이 밸런스가 이제 깨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비타민 D를 미리 보급을 해줘야지 골다공증이 좀 더 늦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비타민 D가 필요한 사람 중에서는 또 이 감기에 잘 걸리는 아이분들이나 성인분들에 한해서는 또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이런 바이러스 감염이나 세균 감염에 일어나는 경우, 이런 편도염이나 중이염, 우리 몸에 이제 온도가 이제 적응을 하지 못했을 때 감기에 걸릴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 경우에 한해서 이런 비타민 D를 보급해주면은 이런 면역력을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 관련 질환자분들 한해서 뭐 이런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크론시병, 궤양성 대장염, 아토피 피부염, 건선 천식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사실 이제 면역 세포에 대한 문제가 되어 있을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 한해서 이런 비타민 D를 보충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여성분들에 한해서는 난임 여성분들이나 임산부분, 그리고 질염으로 고생하거나 요로 감염을 자주 겪는 분들, 그리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나 월경불순을 일으키는 분들에 한해서는 비타민 D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비타민 D를 좀 더 고농도로 드셔주시는 것도 좋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성분들에 한해서 아까 전에도 봤던 것처럼 남성분들에 비해서 호르몬 이 밸런스 때문에 골다공증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를 젊을 때부터 보충해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암 환자분들 한해도 이제 암세포 분할을 억제를 하는 데 있어서 비타민 D를 보충해주는 것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암이 발생한 분들에 한해서는 당연히 암세포를 분할을 억제시켜줄 수 있는 항암제를 이제 투여를 하는 것이 중요할 수가 있긴 하지만은 이런 영양제를 찾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중에 한해서 1등으로 드리고 있는 게 비타민 D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이런 대장암 같은 경우에 이제 비타민 D가 높을수록 대장암 발생 위험이 감소한다라는 이야기도 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암 중에서도 대장암을 앓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저는 비타민 D를 저는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로 이 뇌에 관련된 이제 비타민 D 수용체가 많거든요. 신경세포 분화나 뇌 기능을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비타민 D를 같이 보충해 주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 어머님이나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뇌 기능 개선제를 좀 많이 찾고 계시거든요. 요새 좀 유행하고 있잖아요. 영양제 중에서는 이 뇌 기능 개선제 중에서도 비타민 D를 같이 보충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는 부모님께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능 개선이나 파킨슨병 증상을 개선시키는 데 있어서 이 비타민 D가 좋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도 이런 그래프가 되어 있는데 이런 골다공증, 그리고 골절, 심장병, 그 다음에 고혈압, 여러 가지가 있죠. 당뇨, 암, 그 다음에 유방암, 그 다음에 대장암,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 이런 거를 모두 비타민 D의 혈중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퍼센테이지가 낮아지는 거, 즉 이런 건강 문제를 줄여줄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 비타민 D를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있고요. 특히 또 이런 모유수유 아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타민 D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분유 같은 경우에 하루당 이제 400IU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모유로 유행되는 비타민 D가 매우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타민 D를 아이분들한테도 이렇게 권해드릴 수 있다. 물론 이제 고용량은 아니지만 좀 소량으로 좀 더 보충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 임산부분들이나 모유수유 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아이분들한테도 비타민 D를 보충해주는 것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이제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D 합성하는 능력도 이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노인굴전과 사망률이 연관성이 커서 이런 비타민 D를 적극적으로 저는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비만과 관련될 수도 있습니다. 비타민 D가 사실 여러 가지로 진짜 엄청나게 지금 쓰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비만과 다이어트, 어린이분들 같은 경우에 비만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비타민 D의 생체 이용률이 낮다라고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다이어트로 이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식이 섭취가 조금 이제 밸런스가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 공급이 조금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 이런 지방 섭취가 낮은 분들에 한해서는 비타민 D를 따로 복용해 주는 것이 좋을 거예요. 자, 좋아요 약사님. 이제 비타민 D가 누구한테 어떻게 먹느냐 이런 것까지 알겠는데 그러면 비타민 D는 얼마나 자주 먹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이 비타민 D의 권장 용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갓난아기 애들 같은 경우에는 2000IU를 하루에 이제 투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2000IU 되게 높지 않나요? 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여러분들 진짜 이 비타민 D 우리나라 진짜 부족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권장 용량을 잘 지켜서 어린아이가 드실 수 있게, 요새는 이제 추어블로 나오거든요. 이제 어린 아기들도 이제 오렌지 향처럼 이렇게 쉽게 먹을 수 있게 나오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6주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드시는 것이 좋고, 청소년분들 한테서도 이제 2000에서 4000IU까지 보급해 주는 게 좋고, 성인 같은 경우에는 5000IU 정도 이제 보급해 주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결핍되지 않게 조금 더 이제 아무리 못해도 최소적으로 드셔야 되는 양이 있게 되는데 다음과 같이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1000IU 정도는 계속해서 복용하게 되고, 성인 같은 경우에는 한 2000IU 정도가 되죠. 그래서 이 양의 2배 되는 용량을 저는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약사님. 이 정도로 비타민 D를 먹어야 되는군요. 이 정도까지 알겠는데, 이 비타민 D는 사실 이 지용성이라 제가 이제 학교에서 배웠을 때는 몸 안에 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성을 일으키지 않을까라고 저는
먹으면 염려스러운데 진짜 이렇게 많이 먹어야 돼요? 라고 이렇게 염려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비타민 D 물론 이제 고함량을 드실 경우에는 고칼슘 혈증과 같은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지만 이 많은 연구에서 비타민 D의 독성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한 만에서 4만 IU까지 하루에 복용을 해야지 이제 이런 고칼슘 혈증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경구로 비타민 D를 복용할 수 있을 때에는 비타민 D 독성이 나타나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권장 용량에 따라서 이렇게 시중에 나와 있는 2000IU나 4000IU, 5000IU 이런 거를 하루에 한 번 드셔도 비타민 D 독성을 걱정할 정도의 농도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는데 이제 하루에 10,000 IU 정도의 비타민 D를 복용하는 것은 이 부작용과 연관이 적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 그래프로도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한 600 IU 이제 1000 IU 정도 이상 드셨을 경우에는 기하급수적으로 1차 함수처럼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루트 그래프 있죠. 경구약으로 농도를 늘린다고 해가지고 혈중의 비타민 D 농도가 급격하게 늘어날 일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약사님 이제 비타민 D 많이 먹어야 된다는 사실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D는 도대체 어떤 걸 먹어야 될까? 시중에 진짜 비타민 D가 많은데 어떤 비타민 D를 먹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선택장애가 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는 이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어요. 1000 IU 드시는 분들, 2000에서 3000 드시는 분들, 4000 드시는 분들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저는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데 비타민 D를 고를 때에는 이 기준이 있게 됩니다. 어떤 거냐? 바로 이 비타민 D3가 될 수가 있게 됩니다. 원료도 어떤 거 들어있는지 자세히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비타민 D라는 것은 이제 비타민 D2 형태가 있고 비타민 D3 형태가 있는데 보게 되면은 이제 거의 비슷한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되지만은 골격 구조가 여기 메틸기가 하나 더 들어간 게 이제 D2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체내 흡수가 용이한 활성화 상태는 비타민 D3가 될 수가 있게 되는데 참고로 이 그래프를 보게 된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비타민 D3를 드신 분과 비타민 D2를 드셨을 경우에 비타민 D 혈중 농도 상태에서 봤을 때는 비타민 D3가 좀 더 좋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그래프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비타민 D를 고를 수가 있으면 되는데 어떤 비타민 D 원료를 썼는지, 일일 섭취량 대비 가성비가 좋은지, 알약 크기는 어떤지, 먹기도 편해야 되겠죠. 세 가지를 분류를 잘 해가지고 비타민 D3 형태를 잘 골라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비타민 D2 같은 경우에는 이런 천연 비타민이라고 하죠. 이런 버섯 같은 경우에 이제 추출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비타민 D2를 우리 몸속에서 이제 섭취를 했을 때 우리 몸 안에 있는 효소가 이제 비타민 D3로 변환을 시키면서 비타민 D의 원료로 보충해주는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요새 이제 만들어진 영양제들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D3 합성 비타민 상태로 직접적으로 이제 전달해주는 비타민 D가 시중에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양의 털을 깎아가지고 용매에 녹여가지고 라눌린을 추출해서 비타민 D3를 추출하는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 보았을 때는 4000 IU부터 저는 이제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 빠르게 혈중 비타민 D 수치를 많이 올려야 하는 경우에는 저는 비타민 D 4000 IU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게 되는데 이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약 형태로 되어 있기도 하고 씹어 먹을 수 있는 형태로도 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2000 IU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극적으로 비타민 D 수치를 올려줘야 하는 경우에 이제 첫 스타트로 2000 IU를 드셔도 좋고 체내 비타민 D 요구량이 늘어난 경우에는 2000 IU로 가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 IU 정도는 내가 건강 유지할 목적으로 아까 전에 이제 4000 IU나 2000 IU를 복용한 이후에 한 달 정도 이제 복용을 하셨다. 근데 나는 더 비타민 D를 더 먹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1000 IU를 그때 이후로 사 드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최소 용량 정도 나는 복용을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1000 IU를 나중에 드셔보셔라.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순서는 4000 IU는 정말로 내가 비타민 D가 필요할 때 진짜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런 어떤 사람들이 먹어야 하는 중에서도 가장 중요했던 사람들이 4000 IU를 드셔보시고 나는 좀 이제 어느 정도 그 정도로 심한 편은 아니지만은 비타민 D 2000 IU가 조금 더 첫 스타트로 내가 한번 먹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2000 IU를 드셔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유지 목적으로 한다면 1000 IU를 드셔라.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해 볼게요. 이제는 필수 비타민인 비타민 D 온 가족의 건강, 나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 그 다음에 동생들 그리고 조카까지 이렇게 그리고 주변 친구분들까지도 건강을 책임져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제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같이 해주신다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로 크나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약사 이진수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